저기 거기 앞에 까지에서 질문을 찍고 명제부터 어디 집합부터 질문하는 명제부터 명제 유형 3에서 질문할 게 있어요. 번호 얘기하시면 이부터 아니에요? 응? 이 조금 네. 집합에서부터 집합 응? 유형 2에서 질문하실 게 있어? 집합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부터 아니 대칭차 집합부터 했구나. 65번 65 또 이게 그 다음에 또 불러 한 번에 한 개밖에 없어? 여기는 71 또 그럼 이게 다야? 그럼 두 개만 보고 65는 전체 집합인데 얘가 A 세모비가 뭐냐면 여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어떻게 생기느냐 A 있고 B 있는데 전체 집합 있고 여집합하고 B를 합해라. 그럼 여집합하고 B를 합치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쳐서 교집합 부분을 하라고 그러면은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가 보다. 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된 거네. 근데 요 부분이래.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이 그럼 이제 이거 50개고 집합이 3개 있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44개니까 요 밖에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A, B, C, X, Y, Z 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4에서 5 빼면 얼마지? 30네. 그 다음에 A 세모비는 전체에서 A 세모비의 개수가 전체 50개에서 지금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하고 2개 뺀 거죠. 그럼 순수한 A가 A 더하기 Z고 순수한 B가 B 더하기 Y니까 요거 뺀 거고 그 다음에 B 세모 C는 전체에서 똑같이 순수한 B하고 B 더하기 Y하고 순수한 C가 C 더하기 Z네. BC B 더하기 X구나. 미안. B하고 C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를 이제 빼면 되는 거니까 이제 C 더하기 Z 그 다음에 C A는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순수한 여기 A 더하기 X 그 다음에 요 부분 하면 C 더하기 Y를 뺀 거네. 그러면 얘 3개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3개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Y 더하기 Z하고
다음에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Z하고 A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가 지금 똑같다는 거니까 K라고 두시면 요것도 K고 요것도 K고 요것도 K니까 다 더하면 3K인데 그럼 이제 A가 2개, B가 2개, A 2개, B 2개, C 2개, 그 다음에 X 2개, Y 2개, Z 2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 39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값이 78이라서 K가 26 뭐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순수한 AC에서 순수한 A 부분하고 순수한 C 부분을 찾아라, 합집합을 해라라는 거니까 A 더하기 X하고 C 더하기 Y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네. 3번 그냥 집합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71이었나? 자, 마찬가지로 이제 X 다이아몬드 요놈이 요거래. 지금 쟤랑 똑같은. 그래서 그럼 이제 8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인데 이게 이제 1부터 8까지. 자, 그럼 이제 A하고 B 요거에 이제 지금 요 바깥 부분하고 요 안에 부분에 2, 4, 5, 8이 있대. 그러면 나머지가 1, 3, 6, 7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게 1, 3, 6, 7이 이제 있을 수 있대. 그럼 여기랑 여기랑 있을 수 있는 게 2, 4, 5, 8이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다이아몬드 B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으면 A 합집합 B 합집합 B 여집합에다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뭐 요걸 한 거잖아. 거기 X 자리에다 A 합집합 B를 넣고 Y 자리에다 B를 넣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 합집합이니까 다 그냥 풀면 되지. 그럼 B랑 B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하고 A랑 합집합을 하면 여기는 그냥 전체 집합이네. 그럼 전체랑 교집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만 하면 되네.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거든. 요거하고 B를 합쳐라. 요거니까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 부분, 요 색칠된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2, 4, 5, 6, 8이 있대. 여기 색칠된 부분에 2, 4, 5, 6, 8이 있대. 그러면은 이제 까먹었다. 앞에 한 거를. 아까 여기랑 여기에 뭐 있었지? 2, 4, 5, 8이 있을 수 2, 4, 5, 8이 6이랑 여기 있을 수 있었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는 2, 4, 5, 8이 마찬가지로 6이랑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6만 하나 빠졌는데 6이 여기 있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에 6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뭐지? 1, 3, 7인가? 137이 이 부분에 없어야 되니까 137은 여기만 있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가 1, 3, 7이 있어야 되고 6이 있어야 되니까 1, 3, 7, 6까지는 이제 마무리 됐네. 그럼 2, 4, 5, 8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A의 합의 최대값이 137까지는 있으니까 11은 이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이 있으면 최대고 없으면 최소지. 됐죠? 그럼 얘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19가 최대고 최소는 얘네들이 다 없으면 되는 거니까 다 밖에 있으면 되잖아. 뒤집합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41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답을 확인해 보면 되지. 난 답을 몰라. 내 거는 답을 안 뽑았네. 아니? 그 그림 그렸을 때는 제대로 그렸으면 그렇겠지. 그러니까 집합이 추론하라고 시켜서 그래. 추론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단원이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 수학이라 했잖아. 이렇게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게 이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집합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뭘로 풀고 뭘로 푸는 걸로 연습을 해라 이런 게 사실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 풀 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아니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해도 다 풀잖아. 뭐 예제는 다 풀 거 아니야. 보기도 다 풀 거고. 근데 이제 뭐 연습 문제 뒤에 뭐 까다로운 거나 이제 이런 거에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분별이 생기니까 쉬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명제에서는 3, 유형 3에서는 질문하실 게 있나요? 125, 126. 125하고 6, 113 113. 을 먼저 볼게요. 자, K-1부터 X가 K 플러스 3까지인 어떤 어떤은 한 개만 있어도 된대. 모드는 하나도 빠짐없이고 어떤은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거든. 그럼 이제 얘가 K-1부터 K 플러스 3까지인데 마찬가지로 부등호라는 것 자체가 대소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나오면 우리가 대소비교는 배울 때 실수에서만 한다고 했잖아. 그럼 실수는 그 수직선에 대응되는 게 실수고, 그래서 대소비교하면 좀 귀찮아도 수직선을 그리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 우리가 뭐 시험을 다들 쳐봤겠지만 학교에서 뭐 중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사실은 한 두어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지 아닌가? 요즘 학교 시험이 어려워졌나? 그러면 나머지 그 두 문제 뭐 한두 문제 가지고 뭐 100점이냐 아니냐 뭐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건 따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학교에서는 A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40%여서 A인 애들도 있고 1%여서 A인 애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이 뭐 23%까지고 뭐 4등급이 거기다 또 붙이면 대충 40 몇 %까지고 막 이렇게 돼. 그럼 5등급이면은 뭐 그러니까 그러면 40 몇 %까지 막 이렇게 이제 되는 데는 고등학교 갔을 때 똑같이 중학교 때 A여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뭐 중간에 친구들이 뭐 특성화고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자사고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내신 때문에 일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거든. 근데
이렇게 왜 요즘에는 뭐 서로 성적 물어보는 건 안 된다며? 아니야? 다 물어보고 다녀? 그런 애들은 오지랖이 좀 넓은 애들이고 요즘 애들은 국룰이 너 학원 어디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서로 암묵적으로 안 물어본다던데. 그래? 서울은 그래. 서울은 그래서 제가 어디 다니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쓰는 게 그 프린트랑 이런 데다가 자기 학원 로고 받고 전화번호 받고 막 앞에 크게 학원 이름 써서 프린트 주고 막 이러는 게 서로 물어보질 않으니까 몰래 보고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알면 너도 여기 다니니? 뭐 이런 사실 알고 왔으면서 뭐 이제 그런 그런다던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 뭐지? 하여튼 이렇게 수직선을 부동은 웬만하면 그려주시고 그래서 습관으로 맞아야 되는 게 7, 80점이 돼야 돼.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나머지 문제 갖고 생각을 하는 거, 생각.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나중에 이제 차이를 벌리는 거라서 여기는 실수 한 개라도 이제 0하고 2에 들어가면 된대. 그러면 2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한 개만 있어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다 되는 거잖아. 그냥 여기일 때가 얘가 2면 K가 3이고요. 0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잖아.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0이 되면 K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되면은 이제 그 어떤이라는 걸 만족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개수가 7개죠. 우측 3개, 좌측 3개, 가운데 1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그래서 7개 하시면 돼요. 어떤은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야. 어떤은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이고. 그래서 125하고 126이 125하고 126은 사실 수학 문제라기보다 논리 문제 같은 건데 이게 60의 양의 약수인 자연수라고 하면은 60이 약수가 1, 60, 2, 30, 그지? 3, 20, 4, 15 좀 조그맣게 썼다. 그 다음에 60 밖에 없겠나? 5도 있네 중간에. 52, 68은 없겠지? 뭐 하여튼 대충 이렇게 이제 60의 약수들이 있는데 가불병이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거짓을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참이래. 이것도 잘 읽어야 되는 게 한 사람만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대. 이거 만이 들어간 거하고 뭐 안 들어간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나죠.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랬잖아. 어이구 저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던데와 공부만 잘한다는 데는 어감이 다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럼 이제 참이냐, 가불병 중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을 했냐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찾을 건데. 갑은 15보다 크고 50보다 작다고 했고 약수는 8개라고 했고 n은 1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부딪히는 게 없어서 그냥 얘가 거짓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네들은 참이니까 을이 참이면 약수가 이 숫자들 중에서 약수가 8개인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이 8개이면서 12의 배수인 걸 찾아야 돼. 얘네 둘 다 참이니까. 그럼 요 안에서 12의 배수가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지 않나? 그럼 얘는 약수가 1, 2, 3, 4, 6, 12 8개 안 되니까 안 되고 얘는 약수가 8개 훨씬 넘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면 얘네 둘이 참이라고 했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참을 했네. 그럼 얘가 이제 거짓이라고 해보자.
이제 갑이 참이고 병이 참이니까 12의 배수이면서 하면은 여기서 12하고 60밖에 없는데 갑은 15보다 크고 5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10이랑 안 들어가고 60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참이니까 얘가 거짓말을 한 거야. 이거는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금은 사람이 안 한다는 거지. AI가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병이 거짓말을 했고 갑, 을이 참이니까 약수가 8개면서 15와 50 사이에 있는 애를 먼저 찾자. 그럼 약수가 8개면서 15와 50 사이에 있는 애들은 20, 30밖에 없네.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니까 6개밖에 안 되고 얘는 2, 3, 5니까 하나 해서 이제 30이네.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 n이 그죠? 그러면 이제 30은 12의 배수다고 얘기를 한 병은 거짓말을 한 거니까 30이야. 126은 4개의 동아리 모임 ABCD의 각 회원에 대해서 다음의 4명제가 모두 참이다. 모두 참이래. 모두. 그래서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뭐 믿어야지 뭐. 가에서는 A의 회원이 아니면 B의 회원이 아니다 라고 했고, 그럼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B의 회원이면 A의 회원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명제하고 대우는 같이 움직이는 건데, 대우는 우리가 명제가 복잡할 때 쓰면 편해. 뭐 부정하는 것보다는 긍정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B의 회원은 D의 회원, B의 회원이면은 D의 회원이 아니다. 그럼 대우가 D의 회원이면 B의 회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B, D는 서로 교집합이 없다는 말인가 보다. 그 다음에 다는 네 개나 돼가지고 C의 회원은 C는 지금 D의 회원이거나 D의 회원이다. 집합으로 할까? C의 회원이면은 B 또는 D의 회원이래. 그 다음에 이제 라는 ABC에 모두 속하는 회원은 적어도 한 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B의 회원 중에서는 힘드네요. 그럼 이제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있긴 한데 복잡하겠지? 기억 대우를 썼어. B의 회원이면 A의 회원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거짓.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먼저 볼까? 디귿 C의 회원은 A의 회원이다. C의 회원은 A의 회원이라고? C의 회원이면은 B 또는 D의 회원이 되는 거고, B의 회원이면은 A의 회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D랑 A 사이의 관계는 모르잖아. B의 회원이면 A의 회원이고, D의 회원이면 B의 회원이 아니니까 A의 회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C의 회원이면은 B 또는 D에 들어가야 되는데, B의 회원일 때는 A의 회원이 되는데, D의 회원이면은 B에 안 들어가니까 D는 A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그 디귿은 틀린 건가 보다. 기억 틀리고 디귿 틀리니까 답은 나왔네. 그럼 이제 니은은
A, B, C 모두에 속하는 회원은 D의 회원이 아니다. A, B, C 모두에 속하는 회원이면은 B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D에는 없고, 그 다음에 C에 있으면은 B에만 있을 수 있고, 뭔 말이야? D의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D의 회원이 아니라고? 여기 니은이 틀린 건데? 그러면 A, B, C에 다 속하는 애들은 B에도 들어가 있잖아. B에 들어가 있으면 D의 회원이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러면 B에 들어가 있으면 A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A에 들어간 애들은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있는 애들은 B에 있는 애들인데 얘는 D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 대우를 생각하면 B 그리고 D의 회원이 아니면 C의 회원이 아니다. 이게 대우인데. A, B, C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회원이면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A도 있으니까 그냥 B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니은은 참 됐나요? 이런 거는 골치가 아파.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근데 이게 내가 낸 문제가 아니라 문제집들이 이렇게 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안 나와서 그래도 조금 문제 수를 줄여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필요 충분 조건은 설마 다 하는 건 아니죠? 증명하기 전까지만 해놓은 거 아닌가? 145번까지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증명, 비율법 증명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많이 필요해서 이거 배울 때는 별로 안 필요한데 나중에 가면 필요해서 145번까지는 질문하실 게 있나요? 이쪽은 아직 다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145번 같은 게 생각보다 나중에 내신 시험에는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내신 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학교에서 뭐 이게 뭐 정부에서 몇 명 못 풀었어요. 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책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제 146부터 해서 이제 그 몇몇 개 이제 설명을 해보고 저번에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을 설명을 하긴 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직접 증명은 산단원법 쓰는 거였고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건 바로 보이는 거지만 이쪽에서 주로 다루는 건 3단 논법 쓰는 거고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3단 논법이니까 교과에서는 저거 한 개밖에 안 다루고 간접 증명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대우 쓰는 거, 명제가 복잡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비례법 쓰는 거. 얘는 이제 그 모순 일어나게 보이는 거라서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유한하다의 반대인 무한이 있으니까 이제 유한 무한 할 때 존재한다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기류법으로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둘 중에 하나 있으니까 뭐 무리수임을 보여라 그러면 유리수가 라고 가정을 해놓고 모순이 일어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기류법 증명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증명은 학교 가서 이제 내신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증명 내겠다 뭐 시험 기간 가까워 오면은 사실 교과서에서 내는 증명이라서 뭐 몇 개 이렇게 찍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3학년이나 이런 데 돼서 이제 논술을 하게 되면 논술에서는 증명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 근데 이제 그 귀류법 증명을 되게 많이 써. 여기서. 예전 같으면 했을 건데 나중에 한참 지나면 그래서 오늘 그 3학년 애들 데리고 이제 논술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이 뭐 하여튼 문제 막 이런 거 나왔어. 뭐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어차피 다 주관식이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한참 고민을 하는 거야. 다 풀어놓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모든이라고 하니까 2개 이상 써야 되는 줄 알고 나머지 하나를 계속 찾고 있는 건데 답은 하나였거든. x가 얼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객관식이랑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딱 골라내야 될 때는 답이 하나고 뭐 모두 구하라 그러면 답이 2개잖아. 중학교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는 뭐 fx를 구하시오 했는데 내가 막 계산했는데 없어. 그럼 없다 그냥 쓰면 돼. 없는 걸 굳이 꼭 있게 만들어내지 말고 자기가 이제 풀이해서 나온 결과대로 쓰는 게 이제 그 서술인데 학교 나중에 가서도 그 니네 때는 이제 서술형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시험이 될 거거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서술형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요 줄에서 요 다음 줄 넘어갈 때 여기가 뭐가 됐고 뭔가 결론을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하나 낼게. 그래서 코사인 배웠으니까 35도가 무리수임을 보이시오. 36도. 그러니까 무리수임을 보이시오. 36도 정도는 이제 그 계산해서 찾을 수 있거든. 36도 생각하면 어디서 나오냐면 얘가 정오각형에서 나와. 이렇게 이제 잡으면 우리 정오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그 정오각형의 한 내각 중에서 이렇게 3등 108도니까 요거 세 개 똑같아서 이게 이제 36도 되는 거죠. 여기도 36도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72도 되는 거고, 여기도 36도 되는 거니까 72도 36도니까 다시 또 여기도 72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36도, 72도, 72도 요 길이가 1이고 이등변이니까 요 길이도 1이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x고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 72도, 72도, 36도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얘가 x고 얘가 x고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1-x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를 찾으면 36도를 찾을 수 있어, 그지? 그럼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1대 x가 x 대 1-x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양의 근을 구하면 2분의 이제 -1 더하기 루트 5래. 그럼 이게 x1짜리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36도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만들려면 직각삼각형 만들면 돼서 그지? x 코사인 36도가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온대. 그럼 이제 코사인 36도가 2x분의 1이니까 2x를 하면은 얘가 이제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4분의 이제 루트 5 더하기 1 이게 이제 코사인 36도 값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요게 이거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지. 무리수임을 보여라라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무리수임을 보여주고 싶어. 아니 루트가 무리수니까 당연히 이 전체가 무리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루트가 무리수인 거를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무리수라는 걸 보이려면 무리수의 반대가 유리수니까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야 돼. PQ, PQ는 서로소인 정수 뭐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가면은 4Q가 P의 루트 5 더하기 1이고 지금 PQ는 이제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쪽 넘기면 4Q 빼기 P가 P 루트 5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정수고 얘는 유리수라고 했냐? 이 전체가 유리수라고 했구나. 제곱해야 되는데. 그럼 저기 제곱하면은 또 이쪽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할까? 그러면 이거 이제 양변 제곱하면 16Q 제곱이 P 제곱에 루트 5 더하기 1의 이제 제곱이니까 여기가 6 더하기 2 루트 5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어차피 지금 얘가 정수 제곱이니까 여기도 뭐 정수 제곱이 돼야 되잖아. 잠깐만 얘가 그러면 루트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얘가 루트가 유리수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루트가 이제 뭐 L분의 M 얘는 서로소 뭐 이렇게 잡으면 양변 제곱하면은 5L 제곱이 M 제곱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가 5가 있으니까 얘가 5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5가 나오려면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그러면 M이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25 뭐 n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또 얘도 5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일어나는 거 모순이니까 얘가 무리수가 된 거야. 그지?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한 거는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제 무리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보여야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서술형 이런 거 하실 때는 기류법 증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30점이에요. 30점. 대학 가실 때 연대 이런 데 보실 거면은 그래서 이제 요런 증명 방법 같은 게 당장은 중요하진 않은데 어차피 나중에 그 위에 대학을 갈 때는 필요해. 그래서 146번이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이제 보인 거고 뭐 루트 2나 루트 3이나 똑같습니다. 147번은 얘는 이제 이것 때문에 넣은 건데 우리 이제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이제 판정하는 방법 중에서 그치? 뭐 웬만한 거는 이렇게 막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는데 소인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소인수 분해를 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19 이런 거는 소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 n이 어떤 이제 소수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곱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소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얘를 이제 루트 n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면 자 a도 루트 n보다 만약에 크고 b도 루트 n보다 만약에 크다면 그러면 둘 다 크면은 곱해서 n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둘 다 작으면 마찬가지로 n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야지만 n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하나는 루트 n보다 작고 하나는 루트 n보다 뭐 크거나 이제 이래야 돼. 두 개를 표현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루트 n보다 작은 소수로 나눠봐서 얘가 배수가 되면 그 소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119는 루트 119 하시면 루트 144가 되는 거고 121이 11의 제곱이니까 11보다 작은 수수로 해보면 돼. 그러면 2, 3, 5, 7만 가지고 해보면 된다고. 11보다 작은 거니까 2의 배수 아니죠? 자릿수 합이 3의 배수 아니죠? 끝자리 5의 배수 아니죠? 70 하면은 70으로 나누면 49니까 77에 49 7의 배수네. 그래서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가 클 때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으로 컴퓨터가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명제 이용해서 여기 웬만한 거를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문제를 풀거나 적용을 할 때 조금 쓸만한 게 뭐냐면 151번이 가끔 방정식 풀 때 조금 쓸만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151을 하나 해봐. 그리고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뭐 코시랑 상기랑 뭐 이런 거 하기.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대충 두 번째 권이 끝나네. 그럼 다음 주에 함수 들어가는 권을 해야 되겠네. 151 거기 가로 넣기만 하나 쭉 따라가면서 해봐. 그 증명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서 증명 문제 이런 거 풀을 때는 그냥 답 맞추는데 끝내지 말고 이 증명을 나중에 어디다 갖다 문제에다 써먹지를 생각을 해봐도 되게 효율적이야. 어차피 문제를 만들 때 그런 거 갖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증명은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해보는 게 공부할 때는 조금 느린데 나중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 라서. 그래서 왜 중학교 때 쟤 나보다 수학 못했는데 라든가 쟤랑 나랑 비슷한 애들인데 나중에 이제 걔가 뭐 과거는 내신으로 가니까 해서 거부를 갔어.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막 뭐 어렵다고 못한대. 근데 이제 한 2학년 이상 1년 이상 지나고 나면 그 간 애랑 안 간 애랑의 차이가 되게 커지는데, 그 이유가 그냥 일반고에서는 이제 푸는 거 위주로 해서 답 내는 거 위주로 수학 공부 시험을 내니까 그렇게 수학 공부를 계속 하고, 그쪽에서는 서술형이랑 증명 위주로 자꾸 시험을 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 차이가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조금 다 몰라도 한 개씩이라도 확실하게 자기 거 만들면서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해.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엄청 많이 있어, 엄청 많이. 나는 그 고등학교 이 언제지? 3학년 올라가기, 우리 때는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대로 하면 대학교를 못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고2 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딱 치니까
그 이과 400명 중에서 180등인가 했더라고. 한 절반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우리 때는 문과가 400명, 이과가 400명이라서 800명이었는데 한 학년에 이과 중에서 뭐 얼추 200등이라고 하면 400명 중에 200등이니까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해도 한 학년에 800명인데 내가 주변에 아는 고등학교를 하면은 뭐 한 대여섯 개 돼서 한 3, 4천 명 되고, 그러면 다른 구로 넓히고 서울로 넓히고 전국으로 넓히면 100만 명이 되는 거야, 그때 한 학년이. 근데 내가 그때는 우리 집안 안에 대학교를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형, 누나, 뭐 사촌 이렇게 해서 뭐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한 명도 못 갔어.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대학교를 몰라. 그리고 뉴스에 가끔, 뭐 뉴스를 자주 보진 않으니까 가끔 나오는 유명한 대학만 알고 있어서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우리 집 근처에 덕성여대라고 있거든. 그렇게 4개 하고 이화여대는 이제 많이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지방에는 부산에는 부산대, 뭐 전라도에는 뭐 광주대, 뭐 이제 충청도에는 뭐 충청대,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는 대학교가 한 개씩만 있는 줄 알고 서울에만 인구가 많아서 5개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5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2개가 내가 못 가. 여대라 가지고 3개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대학교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100만 명 중에서 그럼 3개 대학에서 뽑는 게 뭐 많이 뽑아봤자 그 대충 뭐 10,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나는 대학교 못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날 그걸 깨달은 다음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인문계 나왔는데 대학교 못 갈 건데 왜 나를 인문계로 보내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 아빠도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그냥 듣고 말았단 말이야. 왜냐면 중3 때 조금 잘해 보이니까 이제 그 인문계를 보냈거든. 나는 상고 가고 싶었는데 빨리 취직하고 뭐 이루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도 이제 문이과를 이렇게 막 결정하라고 1학년 되면 이렇게, 지금 뭐 문이과가 없으니까 과목 결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때는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꾸는 거라서 정하래. 그래서 그걸 집에 갖다 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주변에 막 물어봤겠지. 대부분 주변에 물어보면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과 가라 그러지. 이유는 취직이 잘 된다고, 대학 좀 더 같은 점수면 잘 갈 수 있다고. 그 안에 상황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도 이제 와서 무조건 이과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너 나보고 이제 물어보면 너 나중에 어디 뭐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 갈 거예요. 난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럼 이과 가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쳐서 학교에 냈어.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나는 경영학과가 문과에만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 그래갖고 과도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담임이 가란 대로 가고 뭐 학교도 가란 대로 가고 뭐 이랬거든. 근데 이제 되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딱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그러면은 그냥 대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나와서 난 뭘 하지? 그럼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조금 해볼까라고 해서 그 고2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가 한 10월 중순 정도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일단 내가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수학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끝내고 다른 과목 끝내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일단 수학이 75점이라 가지고 제일 배점이 커서 이과는 수학이 배점이 크고 문과는 국어가 배점이 컸거든. 그래서 수학을
정석을 두 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학년 거부터 이제 그 2학년 말까지 정석을 두 번을 불었거든. 10월 그 한 22월 경부터 그게 끝난 게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그거를 두 번을 불었어. 전체 보기부터 연습 문제까지 다. 기본 실력 두 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풀려면은 하루에 그때는 수학만 그 2달 반 동안 18시간에서 20시간씩 했어. 근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수학만 했거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거 빼고는. 그래 그 가방 안에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뭐 혹시라도 공부할까봐 하나도 안 넣고 다녔어. 정석 4권하고 그 연습장하고 필통만 그 도시락 뭐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거 푸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수학하면 되게 지겹잖아. 그래서 그 1학년 거 수학하다가 막 안 막히는 게 있어서 막 답답하면 뭐 이제 확통 가서 했다가 거기서 이제 잘 안 되면 또 기하 가서 했다 이렇게 과목을 옮겨 다니면서 수학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2달 반 걸렸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을 마무리를 지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과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데 우리 때는 뭐 100만 명 중에 몇 등 이렇게 해서 나와. 그 전국 등수가 나와. 지금은 등급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상위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때는 다른 애들이 1학기에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다지면서 이제 2학기 갈수록 암기 과목 비중을 높여가지고 뭐 이제 시험을 보자 이게 이제 대세였는데 나는 누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수학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과목을 끝냈으니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과목을 암기 과목을 하나씩 자꾸 조지었거든. 뭐 10일, 15일 뭐 이런 걸로 3월 범위에만 맞춰서 그랬더니 뭐 1월 달에 암기 과목들을 다 거의 끝낸 거야. 그러니까 3월 시험 볼 때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지. 국어를 해야 되냐 영어를 해야 되냐. 영어를 싫어하니까 국어를 했지. 그래서 이제 국어를 한 달 반 동안 쫙 하니까 영어는 이제 진짜 완전 고1, 고2 때 생 기본 실력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3월 달에 영어가 되게 쉽게 나왔어. 내 그 60점 만점인데 영어가 아마 3월 달에 내 인생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높았을걸? 53점이니까 60점 만점에 53점이니까 원래 평소에 보던 거보다 한 10몇 점이 훨씬 훌쩍 넘었나 봐. 그리고 수학이 75점인데 수학 다 맞고 암기 과목이 다 합쳐서 130점 만점인데 130점 맞았거든. 암기 과목만 1.1점 이렇게 돼 있는 걸 한 개도 안 틀렸어. 내가 암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어가 이제 55점 만점인데 얘가 53점 맞아서 전체 점수에서 9점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반기에 3월 달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전국 등수가 이렇게 하니까 10몇 등이더라고. 이게 몇 개월 안에 공부했어. 근데 우리 때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니까 암기 좀 잘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이게 되는데 니네 때는 지금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얘를 자꾸 비비 꼬아 놓으니까 기본적인 공식이랑 증명은 해보면서 암기를 해놓고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니네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수학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이제 그 얕게 들어오는 거지 깊게 이해하는 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수학을 깊게 가르치질 않는데 깊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나중에 대학교 가면 과마다 이렇게 가보면 내가 이쪽 과 가서 들으려고 하면 교양이야. 교양.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을 모르면 그냥 교양이 없다라고 했잖아. 이 교양 상식적인 거라니까 고등학교 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별을 막 자꾸 주려고 하니까 얘를 비틀고 꼬우고 말장난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거지. 내용 자체는 달라진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따라다니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풀어야 되고라고 해서 그걸 기억을 하려면 수학은 잘 정돈된 수출된 문제로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걸로 2, 3천 문제를 암기를 하고 있으면 수학은 다 맞아. 진짜 잘 골라낸 문제로.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한 내 머릿속에는 지금 한 10만여 문제가 이제 외워져 있는데 한 2, 3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똘똘이 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문제 정도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니네는 그렇게 못 외워. 영어 단어도 2만 개 못 외우잖아. 그지? 지금 수능 치는 거는 영어 단어도 한 7천 개 정도만 외우면 될 건데 우리 때는 2만 개 외우면 그 영어 시험 만점이다 이렇게 해서 사전 외우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사전 외웠어요. 진짜 한 개씩 한 개씩 뜯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그 중학 필수 영단어, 고등 필수 영단어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한 3천 몇백 개 될 거고 나머지 한 자주 나오는 거 하면 한 7천 개 정도 외워주면 수능 영어는 1등급이라는데 일단 단어는 다 아니까. 근데 니는 지금 뭐 듣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대충 때려 맞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많이 틀리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게 단어만 정확하게 알면 그 1등급은 나와. 그 서울에서도 뭐 데이레고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자신 있는 애들이 가는 데잖아. 실수도 되게 많고. 그래서 걔네들이 한 학년이 200명이면 고3, 아니 고2 6월 모의고사나 고2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영어 모의고사 1등급인 애들이 뭐 150명, 160명 돼. 한 3, 40명 빼고는 다 1등급이에요. 영어 모의고사 치면. 근데 고3 올라가서 그 한 6월, 9월까지도 한 130명 뭐 이 정도까지 영어 1등급이 나와. 근데 얘네가 수능 갔을 때 그 두세 달 사이에 실제 1등급이 7, 80명으로 줄어. 한 60명이 줄잖아. 똑같이 실력이 안 줄어야 되는 건데 이제 단어는 됐다라고 하면서 그 3학년 올라오면서 몇 번 시험 쳐보고 이제 단어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시간 빼서 이제 다른 과목들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단어를 외우지 않기 시작하면서 2등급이 나와. 영어는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가 뭐 한두 문제 차이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영어는 단어를 그냥 꾸준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큰 애도 영어학원 보내고 작은 애도 영어학원 보냈는데 두 개가 스타일이 다 다른 학원이거든. 큰 애 보낸 애는 첫 애라서 조금 빡센 학원을 보냈어. 그래서 거기는 단어 암기 시험을 대면으로 봐.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1대1로 뭐 물어보면 탁 나와야 되고 뭐 물어보면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대답하는 시간이 3초야. 뭐 탁 하고 1, 2, 3 땡 하면 틀린 거야. 그러면 남아서 제시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 중1 때 뭐 얘가 뭐 12시 반 돼도 안 와. 제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 보내는 학원이었거든. 학원비가 좀 비싼 대신에 그거는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때 막 사춘기 오고 놀아도 영어는 점수가 나와. 근데 이제 둘째는 형아가 그런 게 이제 너무 안쓰러워서 조금 자유로운 이제 단어도 스스로 외우고 뭐 이런 자유로운 영어 학원을 보냈더니 고1 올라가서 시험 치고 모의고사 쳤는데 영어 40점이야. 똑같이 학원을 보냈는데 그 스타일의 다름에 따라서 물론 영어를 좀 못하긴 하는데 둘째가 그
그게 해놓은 거 공부해놓은 거는 남 주지 않는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다 자기 거 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최대한 많이 자기 걸 만들어 놓으면 한 번에서 끝나는 건 없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그건 안 하고 나머지 부분 채우면 되고 세 번째 할 때는 또 나머지 부분 채우면 돼.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울방학에서부터 그 첫 중간고사까지가 얘가 이제 4월 대부분 4월 말 5월 초야. 얘가 이제 1월에 시작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5개월 동안 중간고사 관련한 범위를 몇 번을 반복할 거 같니? 첫 번째 중간고사는 중요해서 여러 번 시키거든? 올인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전교권 애들이 15건 정도를 시험 그 문제를 풀고 시험을 쳐. 그리고 웬만한 이제 위에 뭐 1등급 끄트머리나 2등급 이제 요 정도 선 애들이 한 7건에서 8건을 시험 문제집을 풀고 시험을 치고. 근데 뭐 중학교 때처럼 뭐 센 교과서 이렇게 2개 풀고 시험을 고등학교 때 똑같이 가서 치면은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준비하는 양 자체가 달라.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똑같이. 근데 니네가 중학생일 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믿질 않아. 시험을 쳐봐야 나중에 믿거든.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 생각해봐. 적어도 뭐 7번, 8번을 보고 시험을 친다는 얘기는 적어도 똑같은 내용을 7번, 8번은 해서 봤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7번, 8번 봐도 또 틀리는 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할 때 최대한 많이 자기 걸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 할 때는 거기서 아직 못 만들었던 거 채우는 거고 세 번째는 못 만들었는 거 채우는 거 이렇게 자꾸 자기 빠진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한 게 50%가 안 되면 두 번째 할 때도 50%가 안 돼. 이게 계속 하는 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가 올라가고 쌓이고 이런 거지. 처음이 뭐 처음을 쳤는데 내가 소화한 양이 이제 50% 미치면 이건 새로 해야 되는 거랑 똑같아. 한 60% 70%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게. 지금 나가는 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반만 알아도 어디냐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적어도 문제에 치중을 안 하더라도 이제 뭐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나 얘를 어떻게 접근해서 전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습관처럼 자꾸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어. 중3이어도 많이 남았고요. 고1이어도 엄청나게 남았어요. 잠깐 얘기 들었으면 쉬었다가 저 부등식 증명하고 뭐 산기하고 이런 거 하자.